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그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서는 손을 떼고 이낙연 총리한테 일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본에 대응하다가는 나라 경제가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와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입에서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일본 수출 규제 발언을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시다시피 일본 통입니다. 국회의원을 할 때도 일본 의원 외교를 앞장서서 했고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는 동경 특파원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부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낙연의 일본에 대한 노하우는 이런 위기에서는 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은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워낙 일본과의 정치적 감정 싸움이 격렬하니까 총리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낙연 총리가 시원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곽대운 의원이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김상조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김상조가 한 말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아마도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고 난 뒤에 청와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언론들의 비판이 막 홍수처럼 터졌습니다. 도대체 니들 뭐하고 있냐? 그러자 아니야, 우리 사실 좀 준비했거든, 알고 있었거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알면서 그러면 니들은 무슨 대응했니? 자, 여기서 김상조가 자기 무덤을 판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의 이런 발언은 김상조 실장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란 취지로 말했겠지만 대통령 참모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김상조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다. 자, 김 실장은 이 말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작년 11월에 일본 정부가 사흘 동안 에칭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등 경제보복의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대응책을 만들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런 겁니다. 자, 곽대원 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김상조 말대로 롱리스트가 있었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해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했다. 이낙연 총리,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다. 상처는 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 출신에다가 삼선 의원, 전남도지사, 상당히 정치적 커리어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글도 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한 호흡 쉬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낙연의 입에서 김상조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던 거라든지, 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겁니다.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비책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있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를 이제는 믿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가서 좀 더 있겠답니다. 급합니다.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일본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두 그룹 총수들이 일본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알고 있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권력을 과시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별도로 대기업 총수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기업들이 주워 담아야 합니까? 아무튼 이낙연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지만 스리쿠션을 넣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잘 못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지는 청와대의 책임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꼬집은 이낙연의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간접적으로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유도 아니다. 8.15를 앞두고 이제 한국에서 반일 감정 촉발되면 그게 더 걱정이다. 이 감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은 늘상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최고조로 폭발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묻고 싶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낙연 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1200억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야당도 좀 잘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국내 생산 역량 확충 서둘러야 합니다.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뒷짐지고 있더니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신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이낙연 총리한테 맡기십시오. 일본 문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